벨라루스. 유럽 동부의 폴란드와 러시아의 중간지대에 위치한 나라이다. 리투아니아 대공국과 폴란드, 제3제국 등 주변 국가들의 잦은 침략과 지배를 받아왔다. 1922년 12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을 구성하는 벨라루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되었다. 매년 1944년 7월 3일에 소련이 벨라루스를 제3제국으로부터 해방시킨 것을 기념한다. 이후 1991년 벨라루스는 구소련의 해체와 함께 독립하였으며 1999년 러시아와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조약을 체결하였다. 정식 명칭은 벨라루스 공화국으로 벨라루시아라고도 표기한다. 국명은 백러시아를 의미한다. 북쪽으로 라트비아, 북동쪽으로 러시아, 남쪽으로 우크라이나, 서쪽으로 폴란드, 리투아니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폴란드와의 국경 근처에는 유럽에서 가장 큰 혼합원시림인 자연보호지가 있어 유럽들소가 서식하며 국토 북부에는 빙하작용으로 만들어진 호소와 퇴석이 많이 있다. 국명처럼 주민들은 흰 피부와 회색 눈동자를 가지고 있고 흰색을 좋아하여 흰옷을 즐겨 입으며 가옥의 벽도 하얗게 칠한다. 행정구역은 6개의 주와 1개의 특별 행정구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1. 자연. 일지형, 지질. 바리사프 강변마을 전경 바리사프 강변마을 전경 국경의 길이는 3,642km에 달하며 서쪽으로 폴란드와 418km, 서북부로 라트비아와 161km, 리투아니아와 640km를 각각 면하고 있으며 남쪽으로 우크라이나와 1,111km, 동쪽으로 러시아와 1,312km를 접하고 있는 내륙 국가이다. 동유럽 평원에 위치한 저지대 국가로 국토가 낮고 평탄하며 가장 높은 제르신스카야 산이 350m에 불과하다. 총 면적의 13%가 저습한 늪지이거나 스본이다. 2016년 추산에 따르면 농지가 43.7%, 숲이 42.7%, 기타 13.6%이다. 남부의 프리파트강 유역에는 폴레시에라는 사질의 늪지역이 많은데 이 늪지를 농경지로 간척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북부에는 빙하작용을 받아 형성된 호소와 퇴석이 많다. 폴란드와의 국경 근처에 있는 자연보호지는 유럽에서 가장 큰 혼합 원시림의 일부로서 유럽 들소무리가 이곳에 서식하고 있다. 1980년대에 사용되지 않은 채로 방치된 대량의 살충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어나오거나 부식되어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는 문제와 1986년에 우크라이나 북부 지역에서 일어난 원전 폭발 사고로 인한 남부 지역 오염 문제가 주요한 환경 이슈이다. 이 기후, 식생. 내륙에 위치하여 기후가 한랭하고 습기가 많을 뿐만 아니라 토양이 척박하여 농업에 매우 부적합한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다.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가면서 더욱 극단적으로 혹독해지는 대륙성 기후를 나타낸다. 연평균 강수량은 600에서 700mm로 6월과 8월에 비가 가장 많이 내리며 12월에서 4월까지는 눈으로 뒤덮인다. 1년 중 7, 8개월은 땅에 서리가 내리고 식물의 생육기간은 180에서 200일 정도이다. 벨라루스는 자연 식생이 영토의 93.1%를 차지하며 영토의 1/3이 숲으로 이루어져 녹색 경관을 자랑한다. 숲들에는 28종의 나무와 70여 종의 관목이 서식하고 있다. 소나무와 자작나무는 영토 전역에 걸쳐 서식하며 침엽수는 북부 지역에서
떡갈나무는 주로 남부 지역에 서식한다. 삼림이 우거진 숲과 공원들이 많아 야생동물들과 300여 종이 넘는 새들에게 서식지를 제공한다. 희귀종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벨라루스에는 5개의 국립공원이 있으며 국가가 보호 및 관리하고 있다. 이 주민 벨라루스의 민족 구성은 2018년 기준 동슬라브족에 속하는 벨라루스인이 주민의 83.7%를 차지하고 러시아인은 8.3%이다. 그 외에 폴란드인 3.1%, 우크라이나인 1.7%, 유대인 등 기타 민족이 3.2%를 차지한다. 그 외에 타타르인, 리투아니아인, 레트인 등 다양한 소수민족들이 있다. 인구는 대체로 영토 전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편이며 도시 지역의 인구가 더 크고 밀집되어 있다. 전체 인구의 72.4%에 해당하는 인구가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1993년 1023만 9천 명에 달했던 벨라루스의 인구수는 꾸준히 감소하여 2020년 947만 7,918명을 기록하였다. 남녀 성비는 여성 100명당 남성 87명으로 여성의 비율이 더 높다. 주민 평균 연령은 40.9세이다. 남성 평균 연령은 38세이고 여성 평균 연령은 43.9세로 여성 평균 연령이 남성 평균 연령보다 3세 더 높다. 출생률은 인구 1000명당 9.5명이며 사망률은 인구 1000명당 13.1명에 달한다. 15세 이상인 국민의 문해율은 99.8%이다. 언어와 종교 1990년부터 동슬라브어에 속하는 벨라루스어가 공용어가 되었으며 러시아어도 1995년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공용어로 채택되었다. 러시아 외에 러시아어를 공용어로 채택하고 있는 국가로는 벨라루스가 유일하다. 지역사회에서는 폴란드어, 우크라이나어, 히브리어 등이 사용되기도 한다. 벨라루스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다. 2019년 기준 벨라루스 내에 25개의 종교가 있으며 종교단체의 수는 3,3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동방정교회 신자가 전체 종교 인구의 80%를 차지하고 나머지 20%는 로마 가톨릭교회, 개신교, 이슬람교, 유대교 등의 신자로 이루어져 있다. 3. 역사 1. 고대에서 근세 동슬라브족이 오늘날의 벨라루스 지방에 출현하여 거주한 시기는 7세기경이었으며 9세기경에는 동슬라브족의 여러 부족들이 벨라루스 전역에 흩어져 살았다. 당시 벨라루스는 기후 루시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며 스칸디나비아인과 그리스인 간이 교역로 중간에 위치하여 번영하였다. 13세기와 14세기의 몽골인들이 기후 루시에 침입하였을 때 벨라루스는 발트해 연안을 낀 리투아니아 대공국의 일부가 되었다. 16세기에 리투아니아 대공국과 폴란드가 합병하면서 벨라루스는 폴란드 리투아니아계 귀족들에 의하여 통치가 이루어졌다. 그 후 1772에서 1795년 폴란드가 분열을 거치며 벨라루스는 러시아 제국의 일부로 편입되었다. 이 근대 19세기에 들어와 민족의식이 성장하였고 많은 농민들이 도시로 유입하여
자치의식이 신장되었다. 1917년 2월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자 벨라루스의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은 라다위원회를 결성하여 페트로그라드 임시정부로부터 어느 정도의 자주권 획득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11월 볼셰비키가 집권하자 민스크의 적군이 급파되었고 라다위원회는 해체되었다. 그해 독일군이 침입하자 적군은 벨라루스로부터 물러났고 1918년 3월에 체결된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에 의하여 독일은 벨라루스의 대부분 지역을 점령하였다. 벨라루스는 독일의 점령하에 벨라루스 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선포하였으며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은 벨라루스에서 철수하였다. 곧이어 폴란드와 소비에트 연방 간의 전쟁이 발발하였으며 이에 벨라루스의 영토는 폴란드와 소비에트 러시아의 영토로 분할되어 귀속되었다. 볼셰비키 군대는 쉽게 민스크에 다시 들어왔고 1919년 1월 벨라루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출범하였다. 1919년 2월 벨라루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은 리투아니아와 합병되어 리투아니아 벨라루스 소비에트 공화국이 되었으나 3월 폴란드 군대가 벨라루스와 리투아니아에 진군함으로써 벨라루스는 폴란드의 일부로 편입되었다. 1920년 7월에 볼셰비키는 민스크를 회복하였고 8월에 비로소 벨라루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재건되었다. 그러나 벨라루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영역은 벨라루스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절반에 해당하는 동부 지역에 국한되었는데 서부 지역은 1921년 3월 18일에 체결된 리가 조약에 의하여 폴란드에 할양되었기 때문이었다. 1922년 12월 벨라루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은 구소련을 창설하는 구성원이 되었다. 1921에서 1928년에 시행된 소비에트의 신경제 정책에 따라 경제가 번영하였고 또한 벨라루스어의 사용이 공적으로 장려됨으로써 문화가 발달하였다. 그러나 1929년 스탈린이 농업의 집단화를 추진하면서 벨라루스는 침체하기 시작하였다. 구소련의 다른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벨라루스의 농부들은 집단 농장화에 저항하였고 폭동을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많은 농민이 투옥되거나 추방당했다. 1930년대 초기에는 다수의 벨라루스 민족주의자들과 지식인들이 숙청되었고 1936에서 1938년에는 각계각층의 벨라루스인들이 숙청되었다. 1939년 9월 독일군과 소련군이 폴란드를 점령하자 벨라루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은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에게 1921년 빼앗겼던 영토를 수복하였다. 1941에서 1944년에는 독일군이 벨라루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을 점령하여 극심한 피해를 주었다. 전쟁으로 130만 명이 희생되었으며 특히 벨라루스에 거주하던 유대인 대부분이 사망하였다. 1945년 2월 얄타 회담에서 벨라루스의 서부 지역과 동부 지역이 통합되어 벨라루스 영토로 획정하는 안이 확약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공화국을 재건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었고 재건 사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많은 러시아인이 벨라루스 공화국으로 들어왔다. 러시아인이 많아지자 교육, 출판, 언론 활동에서 점차로 러시아어의 사용이 빈번해졌고 벨라루스어의 사용은 줄어들었으나 경제는 구소련의 여러 공화국 중에서 가장 번창하였다. 1985년부터 고르바초프에 의하여 추진된 개혁 정책에 따라 벨라루스도 급변하기 시작하였다. 1987년경에 이르러 벨라루스 공산당은 벨라루스의 문화적 문제와 생태적 문제에 대하여 비판을 받았다. 벨라루스의 지식인들과 작가들은 벨라루스어의 사용을 강조하기 시작하였고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 사고의 심각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말에 등장한 벨라루스 언어협회와 벨라루스 생태연합은 비공식 조직 중 가장 중요한 조직이었다. 야당에 해당하는 이들의 정치적 활동은 공개적으로 보장되지는 않았다. 경찰은 1988년 10월 제성점례일의 공개적 기념 축제에 모인 사람들을 야당의 정치적 집회로 간주하여 강제적으로 해산시켰다. 그해 10월 벨라루스 인민전선이 결성되었으나 언론은 그 활동을 공개할 수도 없었고 또한 공개적인 집회나 시위를 주도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1989년 3월에 있었던 인민의회 선거에서 공산당 소속의 몇몇 관료가 낙선되도록 유권자를 설득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1989년 6월에는 BPF의 창립 총회가 수도 민스크 대신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렸으며 1990년 3월 4일에 벨라루스 최고 소비에트 선거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으므로 벨라루스 민주연합이라는 개혁 집단에 합류하여 선거에 참여하였다. PDB는 총 310석의 의석 중 4분의 1석을 획득하였고 나머지 의석의 대부분은 공산당 구성원들이 차지하였다. 야당은 민스크 등의 대도시에서 승리하였다. 1990년 5월 15일 새로 결성된 최고 소비에트의 첫 번째 모임에서 벨라루스 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즉시 주권선언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였다. 공산당은 처음에는 이러한 제안을 반대하였으나 같은 해 7월 27일 최고 소비에트는 국가주권선언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벨라루스 국가주권선언문은 군대 유지, 화폐 보유, 독자적 외교 노선 결정, 및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 사고의 손해보상 청구 권리 등을 골자로 하였다.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 사고 문제에 대하여 의견 일치를 본 벨라루스의 여야 의원들은 연방정부에 대하여 손해보상금을 청구하고 그중 일부만을 받게 되었다. 그 후 벨라루스 정부는 구소련의 연방조약 협상 과정에 참여하였고 1991년 3월 3일 연방조약의정서에 서명하였다. 같은 달 17일 시행된 국민투표에서는 선거권자의 83%가 투표에 참여하였고 투표자의 83%가 러시아 연방의 존속에 찬성하였다. 그러나 1991년 4월경부터 물가 상승에 불만을 가진 노동자들이 파업을 일으켰다. 빈번한 파업과 시위는 벨라루스 정부의 기반을 흔들어 놓았다. 노동자들의 요구에 따라 1991년 5월 최고 소비에트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벨라루스 공산당은 분열 양상을 드러냈다. 1991년 8월 개혁을 반대하는 쿠데타가 모스크바에서 일어나자 벨라루스 정부의 지도자들은 쿠데타를 강력히 반대하지 않았다. 최고 소비에트의 간부회의는 쿠데타에 대하여 중립적인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CPB의 중앙위원회는 쿠데타를 지지하는 입장의 선언문까지 발표하였다. 쿠데타가 실패하자 최고 소비에트 비상회의가 개최되었고 최고 소비에트 의장과 공화국의 수반에 중립적 입장의 슈스케비치가 임시 의장을 맡게 되었다. 공산당의 이중적인 행태에 의문을 가진 최고 소비에트는 모든 CPB 재산의 국유화 조치, CPB의 법률 실행기구의 활동 금지, 쿠데타 당시 CPB의 역할 조사 등 CPB의 활동을 금지시켰다. 현대 벨라루스는 1990년 7월에 채택된 국가주권선언을 헌법으로 입법화하여 1991년 8월 25일 구소련으로부터의 정치적, 경제적 독립을 선언하였다. 1991년 9월 19일 최고 소비에트는 국명을 벨라루스 공화국으로 바꾸고 슈스케비치를 최고 소비에트의 의장으로 선출하였다. 슈스케비치는 같은 해 12월 8일 러시아 대통령 및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서 독립국가연합을 창설하기 위한 민스크 협약에 서명하였다. 21일에는 카자흐스탄의 알마아타에서 러시아 연방에 속하던 11개 공화국의 지도자들이 만나 CIS 창설을 확약하였고 CIS의 본부는 민스크에 두기로 합의하였다. 1992년 벨라루스는 다른 공화국들에 비하여 비교적 안정된 정권을 유지하였다. 벨라루스의 인민전선이 최고 소비에트와 내각을 공산주의자들이 장악하고 있음을 비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2년 7월 중순 CPB는 법적 지위를 회복하였고 벨라루스 공산당으로 재건되었다. 이에 BPF는 최고 소비에트와 정부에 대한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우여곡절 끝에 1994년 3월 15일 신헌법이 제정되었다. 1994년 7월 벨라루스 최초의 대통령 직선제 선거에서 보수 진러파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가 80.3%의 득표율로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1996년 11월에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안과 같은 대통령의 권력 확대를 포함한 신헌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승리하였으며 2001년 9월 9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였다. 2004년 10월 17일 루카셴코는 대통령의 3선을 제한하는 규정을 철폐하였고 그 후 2006년 3월 3선에 도전하여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그동안의 언론 탄압, 야당과 시민단체에 대한 탄압 등 비민주적인 통치에 대한 비난이 일어나 2005년 4월 유엔은 벨라루스의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그럼에도 루카셴코는 2010년 12월 19일과 2015년 실시된 선거에서도 승리했다. 4. 정치. 입법과 정부. 벨라루스의 헌법은 1994년 제정되었으며 1995년과 1996년, 2004년에 국민투표를 거쳐 개정되었다. 종교의 자유와 사유재산권 등 개인의 권리와 준법의 의무, 선거제도, 행정체계와 사법체계 등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헌법상 벨라루스는 대통령제의 형태를 취하는 공화제를 표방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대통령은 대내외 정책의 기본적 방향을 설정하고 실행하는 보증인이며 외교관계와 국제기관에서 국가를 대표한다. 또한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과 영토 보전,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안정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대통령은 국군 최고사령관직을 겸한다. 의회는 양원제이며 상원은 64석, 하원은 110석으로 구성된다. 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총리가 이끄는 정부는 5명의 부총리와 장관들로 구성된다. 농림식품부, 독점규제 및 통상부, 문화부, 국방부, 경제부, 교육부, 비상사태부, 에너지부, 외무부, 사법부 등을 비롯하여 24개의 행정부처가 있다. 행정부는 국가 예산을 조정하고 경제, 사회발전 프로그램을 구성하며 국가의 대내외 정책 및 국가 안보 정책의 기본적인 틀과 그 실행 방안을 계획한다.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하고 하원이 이를 승인하여 임명한다. 이 의회와 정당. 의회는 양원제이며 상원은 64석, 하원은 110석으로 구성되며 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상원은 6개의 주와 민스크시의 각 지방의회에서 비밀투표를 통해 8명씩을 선출한다. 64석 중 나머지 8석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상원은 하원에서 채택된 법안을 승인하거나 거절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 6명을 선출할 권리가 있다. 지방의회의 결정에 대하여 승인 또는 취소할 권한도 가진다. 하원의원은 110명 전체를 국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며 21세 이상의 시민은 하원의원직에 출마할 자격을 가진다. 하원은 법률안을 심의하고 개헌안을 발표하며 대통령이 지명한 총리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만약 하원에서 대통령의 총리 지명을 2회 거부하면 대통령은 총리 대행을 임명하고 하원을 해산시킨 후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헌법상 18세 이상의 국민은 투표권을 가진다. 지방행정. 행정구역은 6개의 주와 특별행정구역인 민스크시로 구분된다.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주민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지방정부 수장 및 행정부 인사들은 지방의회의 동의하에 대통령이 임명하고 해임하거나 대통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임명되고 해임될 수 있다. 지방의회는 경제사회 발전 프로그램 및 지방 예산과 그 실행 보고서를 승인하고 지방세를 관련 법안에 따라 설정할 권한 등을 가진다. 사법부. 벨라루스의 사법체계는 헌법재판소,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으로 구성된다. 헌법재판소는 12명의 판사로 구성되며 그중 6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6명은 상원에서 선출한다. 이들의 임기는 11년이며 정년은 70세이다.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방. 벨라루스의 군대는 육군과 공군, 특수작전부대로 구성되어 있다. 정규군 이외에 내무부의 국경소비대, 보안군, 민병대, 내부조직부대 등 준군사조직이 소속되어 있다. 군사 규모는 하천 함대를 포함하여 육군 3만 명, 공군은 방공군을 포함하여 1만 8천 명이다. 20세 이상의 청년은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하거나 대체 복무를 해야 한다. 복무 기간은 6개월에서 18개월이다. 17세부터는 군사고등교육기관에서 간부 후보생으로 교육받을 수 있다. 2018년 추산 국내 총생산 대비 군사비 지출 비율은 1.27%를 기록하였다. 외교. 벨라루스의 외교정책 목표의 우선순위는 러시아와의 관계이다. 외교부는 벨라루스와 러시아 관계를 2000년 1월 26일 발효된 벨라루스 러시아 국가연합 창설조약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가 영내에서 주도하고 있는 독립국가연합, 집단안보조약기구, 유라시아 경제연합 등의 다자협력기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유럽연합을 벨라루스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으며 중국과는 포괄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 174개국과 수교를 맺었으며 1957년 4월 국제원자력기구, 1992년 1월 유럽안보협력기구에 가입하였다. 국제연합 및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 회원국이며 유네스코, 국제부흥개발은행과 국제통화기금에도 속해 있다. 1993년 9월 국제무역기구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020년 현재 옵서버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유럽연합과의 관계. 유럽연합은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 취임 이후 그의 권위주의적 통치와 벨라루스의 인권 등을 문제 삼았고 이에 양자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2006년 유럽연합은 루카셴코 대통령과 벨라루스의 고위급 관리들에게 유럽연합 회원국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유럽연합 회원국에 예치된 이들의 재산을 동결하는 등 압력을 가했다. 그러나 2009년 벨라루스가 유럽연합의 동유럽 6개국을 지원하는 정책인 동부 파트너십 참여를 결정하면서 유럽연합과의 관계가 점차 회복되었다. 유럽연합은 향후 벨라루스가 법치와 인권 등에 대한 가시적인 발전을 이룰 경우 벨라루스와의 관계를 더욱 진전시킬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은 벨라루스의 가장 큰 후원자로서
3천만 유로에 달하는 금액을 해마다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 근린 정책의 실행 기금인 유럽 근린 도구에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1억 7천만 유로가 넘는 금액이 벨라루스에 할당되었다. 또한 유럽연합은 벨라루스의 두 번째로 큰 무역 상대로 벨라루스 전체 무역의 1월 3일 정도를 차지하며 양자 간이 교역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9년 기준 벨라루스의 대유럽연합 수출 규모는 약 47억 5천만 달러에 달하였으며 벨라루스가 유럽연합으로부터 수입한 총액은 약 76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벨라루스의 대유럽연합 수출품은 목재 및 목탄, 광물 연료 및 정제 상품, 비료, 절강, 가구, 조명, 조립식 건물, 플라스틱, 전기 및 전자장비 등이었다. 유럽연합으로부터 수입한 품목은 기계류, 원자로, 보일러, 운송장비, 전기 및 전자장비, 플라스틱, 의약품, 과일 및 견과류, 화학약품, 종이, 판지, 펄프 제품 등이 있었다. 경제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군의 침공으로 농업과 공업의 기반이 송두리째 파괴되어 전후 완전한 복구가 매우 어려웠다. 구소련의 계획 경제 체제 하에서 산업적 기반이 잘 발전되어 다른 국가에 비해 경제 상황이 비교적 양호했다. 그러나 1991년 독립 후 시장 경제의 편입이 순조롭지 않아 경제 악화가 계속되었다. 소련식이 갖춰진 산업시설이 낙후되면서 효율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와 함께 국영기업을 사유화하고 사유재산권도 인정하는 등 경제개혁의 움직임을 보였으나 1994년 개혁 노력은 좌절되었다. 사업의 재국유화가 이루어졌고 산업의 80%는 여전히 국가 소유이며 외국인 투자는 사실상 거의 사라졌다. 2012년부터 2016년 사이에 주변 국가들과의 생산성 및 수입 격차가 점점 벌어지면서 벨라루스 경제는 침체기에 빠졌다. 벨라루스의 주요 수출 물자의 국제 가격이 하락하면서 조세 수입도 감소했던 것이 한 원인이었다. 이에 벨라루스 정부는 환율의 탄력성을 더 부여하고 가격 자유화를 위한 조치들을 취하는 등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실행했다. 그 결과 벨라루스는 2017년에 정상적인 경제 성장률을 회복하였다. 2000년 42%에 육박했던 벨라루스의 빈곤율은 20여 년간 크게 감소해 2018년 5.6%를 기록하였다. 1990년 216억 5천만 달러에 달했던 국내 총생산은 2001년 123억 5,500만 달러까지 감소하였다가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다. 2008년 607억 6,300만 달러까지 증가하여 다음 해인 2009년에는 508억 7,400만 달러로 약 100억 달러가 감소하였다. 이후 다시 성장세를 보이며 2014년 788억 1,400만 달러까지 증가하였는데 이후 2016년에는 477억 2,300만 달러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2018년 GDP는 596억 6,249만 5,090달러를 기록하였다. 2019년 1인당 명목 GDP는 6,604달러이며 GDP 대비 정부 부채의 비율은 26.9%로 나타났다. 벨라루스 화폐 단위는 벨라루스 루블이며 통화 코드는 BYR로 표기한다. 2016년 7월 기준 화폐의 가치를 1/100000루자라는 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하였다. 2020년 4월 기준 1벨라루스 루블은 0.38달러이다. 현재 벨라루스는 복수